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이 있었죠. 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이른바 어대명을 넘어 확대명을 확인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반전 카드 모색에 분주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결과를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첫 순회 경선에 성적표를 받아든 이재명 후보. 일단 자세를 한껏 낮췄는데요. 경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른바 확대명, 70%가 넘는 지지를 받았죠. 2위를 기록한 박용진 후보를 5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이 후보에게 크게 뒤진 박용진, 강훈식 후보. 이변과 바람을 언급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변화와 혁신을 보여달라, 전당대회 이변을 만들어달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선이 치러진 TK와 인천, 이 후보의 고향이자 지역구죠. 당초 이 후보의 선전이 예상됐던 지역이긴 합니다. 다만 대세론이 실제 압도적인 표심으로 확인됐다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후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박 후보는 권리당원 가운데 일부 표심이 드러난 것뿐이다.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점점 더 권리당원 숫자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국대 의원들은 28일 날 당일 투표를 하고 그날 표심이 드러나거든요. 예.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벌써 끝났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런 말씀.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비율, 권리당원은 40%만 해당합니다. 대의원과 일반 국민, 그리고 일반 당원의 의사도 살펴봐야겠죠. 이 후보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아직도 개표 초반이고 특히 권리당원 외에 우리 대의원들의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30%에 이르는 대의원의 표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당협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죠. 당협위원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차기 총선 공천입니다. 이 후보는 공천 걱정하지 말라 안심을 시켰습니다.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후보가 저만치 앞서가면서 이른바 구체그룹 단일화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지금 초반에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 해도 이 기세를 지금 꺾기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일화의 동력이 훨씬 떨어지죠.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온도차도 여전합니다. 저희 둘의 이해보다 이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함에 보답하고 화답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대명인가 아닌가, 민주당다운 질문 아닙니다. 단일한가 아닌가,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선거 전략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강훈식 후보는 포용과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죠.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 제가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소시파 박용진 소외되지 않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면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때리기, 좋게 말해 선당우사냐 자생당사냐 노선 투쟁 중입니다.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원들이 자신의 출마를 원했고 여의도 정치권만 반대했다면서 당의 승리를 생각해서 개항을 출마를 반대한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 탓이자 동문서답이고 적반하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이례적으로 사회자가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격려와 박수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야유와 비판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장이 아수라장이에요. 비난도 나오고 야유도 보내고 이러시는데 당내 이런 듣기 싫은 소리더라 할지라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걸 내려오라고 얘기하고 집어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박 후보의 거침없는 공세, 면전에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선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후보 연설 뒤 이뤄지는 의례적인 인사. 이 후보가 박 후보에게 이례적인 인사를 선보였습니다. 박용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준호가 핸드폰을 보는 상태로 예, 글쎄요,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심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중요한 무슨 검색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 후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나 마음에 안 들죠. 박쥐근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고민정 의원 낙선운동하면 저도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의원 사악한 논리 역겹다. 최고위원에 도전 중인 고민정 후보, 뜬금없는 자아 비판에 나섰죠. 자신에게 달린 악플을 쭉 읽었는데요. 고 후보가 하고 싶었던 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 지키자. 하나가 되자라는 글에 저에게 쏟아졌던 말들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동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명 대 친낙. 지난 대선 경선의 앙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동지냐 비물은 겁니다. 역시나 최고위원의 주사표를 던졌죠. 정청래 후보가 나름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동지라고 다 같은 동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정중의 눈치 보지 않고 당원들의 눈치를 살피겠다. 그 대목에 박수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조중동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회의 이렇게 할 때 보면 조중동 신문 스크랩 해놓고 회의하고 참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중동이 민주당을 예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조중동의 눈치를 본다는 이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선 수박으로 통하죠. 그 근거로 신문 스크랩을 꼽았습니다. 글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아침 민주당 공보국에서 만든 신문 스크랩입니다. 조중동뿐 아니라 한겨레, 경향, 국민, 세계 등등 주요 언론사 기사가 총 망라돼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지도부가 조중동 기사만 골라본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문득 전북대 강준만 명예교수의 한겨레 칼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가 더 조중동을 악마화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진보성을 더 찬란하게 과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 그런 믿음이 통하는 민주당의 풍토는 정치를 강성 팬덤 동원의 기술로 전락시킨다. 강성 지지자들 위주로 단기적인 승리를 누리려는 의원들이 득세하는 정당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대선, 지방선거 패배라는 멸망의 전조를 보고서도 여전히 조중동 프레임 탓만 하면 어쩌자는 건가. 조중동 프레임을 씌운 정청래 후보, 내가 박지냐는 고민정 후보. 첫 주말 순회 경선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죠. 5위 안에 친명계는 4명, 비명계는 고 후보 1명입니다. 경선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비명계가 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 홀로 비명